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누가 멋진 말을 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단 하나의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했습니까? 통장 잔고가 늘었습니까? 일자리가 생겼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졌습니까? 2026년은 정치의 언어가 아닌 삶의 결과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면 그 어떤 통계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는 높은 금리의 압박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때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가 매달 가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넘어섰고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구가 속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절박합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임대 팻말이 붙은 가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자영업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 위축이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 상가 건물의 공실률 증가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이 무너지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상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취업시장은 여전히 좁은 문이고 설령 취업에 성공해도 집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이 나라에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해외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적합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명분만을 앞세운 정책들, 장기적 성장보다는 단기적 분배에만 집중한 정책들이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직적 운영,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경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물론 분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눌 파이가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배만 강조하면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26년까지 이러한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명확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당신들의 실험은 실패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념과 가치를 말해도 국민들의 밥상이 초라해지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치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모든 정치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경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보와 외교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 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서울에서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우리를 겨냥한 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무역, 기술,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은 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우리의 생존선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2026년 외교의 핵심 과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지만
동시에 북한의 후원자이자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입니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취했던 경제 보복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유화적 태도를 경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험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중요하지만 평화는 강력한 안보 역량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면 일방적인 양보와 지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벌어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주의 안보관의 핵심입니다.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2026년은 안보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평가 대상이 되는 해입니다. 한미동맹이 얼마나 공고한지, 방위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제와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법치와 제도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고 안보가 튼튼해도 법과 제도가 무너지면 그것은 모래 위의 성과 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에서 법치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핵심 가치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의혹, 법관 인사의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었다는 비판, 그리고 일부 판결에 대한 편향성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균형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견제 장치가 무너지면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선거 제도의 공정성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거 제도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 선거법 개정, 투표 방식 등 모든 것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 일부 결정에 대한 편향성 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법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론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의견이 억압되거나 검열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정책 이전에 국가 시스템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경제정책은 바뀔 수 있고 외교정책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와 제도가 무너지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국민들은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제도를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 권력 분립, 절차적 정의 같은 원칙들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따질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가 직면한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사회의 분열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 세대, 지역, 계층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뉘어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정치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과이며 동시에 정치가 반드시 치유해야 할 상처입니다. 정치권의 분열된 목소리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통합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흑백 논리로 세상을 재단하며 타협을 배신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정치 스타일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도 심각합니다. 청년 세대와 장년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청년들은 공정과 기회를 말하고 기성세대는 안정과 전통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서로의 경험이 다르며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인 정치 언어의 범람도 문제입니다. SNS 시대의 정치는 점점 더 감정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분석과 합리적 토론보다는 분노와 혐오가 정치를 지배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도적이고 균형 잡힌 목소리는 묻히고 극단적인 주장만이 주목받습니다. 중도층의 이탈은 이러한 정치 환경의 결과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원하는 중도 유권자들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념 대결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원합니다. 좌냐 우냐가 아니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습니다. 지역주의의 그림자도 여전합니다.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구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건강한 경쟁을 가로막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출신 지역이 투표를 결정한다면 정치인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 유인이 없어집니다. 2026년은 이러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고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가? 국민 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는가? 중도층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을 원합니다. 좌파의 장점과 우파의 장점을 모두 취하는 실용주의를 원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정치를 원합니다. 2026년에 이러한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정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가 이러한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의 전쟁이 아니라 삶의 결과로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그럴듯한 주장을 하는지, 누가 더 강력한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연설로, 구호로, 이념으로 유권자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국민들은 말보다 결과를 봅니다. 약속보다 실행을 봅니다. 이념보다 성과를 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민들의 성숙이 있습니다. 한국 유권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정보 접근성이 뛰어나며 정치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구호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정책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정치인의 과거 행적을 꼼꼼히 검증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유됩니다. 과거의 발언과 현재의 주장이 모순되면 즉각 지적받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상기됩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이러한 현실주의적 태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이념도 중요하고 가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실용이 우선입니다. 누가 내 일자리를 지켜줄 것인가? 누가 내 자산 가치를 올려줄 것인가? 누가 내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해줄 것인가? 이것이 2026년 유권자들의 질문입니다. 안보 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평화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좋지만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슬로건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압박입니다.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통계상의 성장률이 아니라 실제 소득의 증가, 발표상의 실업률이 아니라 실제 일자리의 질 선언적 평화가 아니라 실질적 안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정치인들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정치인은 확고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인 정치인은 작은 실패에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정치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과로 말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승리하고 말만 앞세우는 세력은 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냉혹하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치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을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표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정치가 이 본질로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치 성향을 떠나서 정부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못한다고 국민과 언론에서 냉철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분명 잘못된 길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잘하고 있다면서 반대 입장인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무지하다고 비난하며 전 정권 탓만 하는 행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퇴보만 하게 되는 일입니다. 막말로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 내 계좌로 돈이 입금되나요? 쌀이 나오나요? 아니면 나를 좋아해 주나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년 새해부터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아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